치매를 앓고 있던 박정수는 기억이 또렷할 때 꽃뱀과 모녀 사기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한동석의 재혼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손 놓고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기사가 알려준 광숙의 배달 일정을 따라 미행에 나섰죠. 첫 번째 거래처는 한식당들이 모여있는 식당가였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박정수는 골목 끝에서 광숙이 트럭에서 막걸리 박스를 내려서 식당에 나르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때 도로 한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아줌마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청각장애를 가진 그녀가 바짝 긴장한 채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런데 그 순간 쿵! 아줌마 지팡이가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졌죠. 다리가 풀리며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닥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는데요.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고 그녀 눈에는 선명한 공포가 비쳤죠. 온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더 큰 위협은 멀리서 들리는 굉음과 함께 다가왔죠. 오토바이 한 대가 난폭하게 골목을 질주해 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앞에 쓰러져 있는 아줌마는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는데요.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고 오토바이가 그녀에게 닿기까지 몇 초도 남지 않았죠. 안 돼. 갑작스러운 외침이 정막을 갈랐는데 근처에서 땀범벅이 된 셔츠를 입고 막걸리를 나르던 광숙이었죠. 아줌마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본능이 깨어났는데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은 그녀를 막을 수 없었죠. 들고 있던 박스를 바닥으로 던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 던지듯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야 해요, 빨리요. 광숙은 넘어진 아줌마에게 달려가 그녀 팔을 와락 붙잡았죠. 그녀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줌마를 힘껏 들어 올리며 인도로 밀쳤고 그 순간 오토바이는 가까스로 둘을 비켜섰죠. 끼익! 타이어가 땅을 긁는 소리에 고막이 찢길 듯했고 운전자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헬멧을 벗고는 고함쳤죠. 미쳤어. 왜 길 한복판에서 이러고 있어? 죽으려고 작정했어?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렇게 속도 내면서 도로를 달리면 안 되죠. 광숙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어요. 운전자는 퉁명스럽게 투덜거리고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죠. 아줌마는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있었어요. 광숙은 다시 그녀 쪽으로 몸을 낮춰 눈을 맞췄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갑자기 아줌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손짓으로 수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광숙은 당황스러움에 한숨을 삼켰죠. 그녀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 표정은 점점 차분해졌어요. 몇 년 전 배운 서툰 수화가 불쑥 떠올랐죠. 그녀는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상하신 데 없으세요? 아줌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고맙다. 는 수화를 반복했죠. 광숙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아줌마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천천히, 조심하시고요. 아줌마가 천천히 지팡이를 잡고 골목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광숙은 한참 동안 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땀에 흠뻑 젖은 셔츠는 엉망이 됐지만 그녀 속은 묘한 충만감으로 가득했죠. 다행이다. 그나저나 정말 다행이야. 골목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박정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박상남이 말한 꽃뱀의 단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방금 전 그녀가 본 이 장면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는데요. 광숙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보여준 따뜻함이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이런 사람일 줄이야.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광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지만 한 번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쫓아가기로 했어요. 다음으로 광숙이 도착한 곳은 대형마트 거래처였고 과일 코너는 사과와 오렌지 향으로 가득했는데요.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바나나를 골랐죠. 손녀의 눈은 멀리 진열된 푹신한 곰 인형에 꽂혀 있었는데요. 할머니, 저 인형 사줘. 손녀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간절히 말했죠.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지금 돈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 거짓말.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잘만 사주던데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는 멀리 좋은 곳으로 갔어. 저기 사과 맛있겠다. 저기로 가보자. 어린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손녀의 소박한 요구조차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힘겹게 느껴졌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떨군 채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달랬어요. 이때 옆주류 코너에서는 광숙이 막걸리 상자를 빠르게 진열하다가 자연스럽게 두 사람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투정을 부리는 손녀,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한 눈빛으로 아이를 달래는 할머니. 두 사람 모습이 그녀 마음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죠. 그 짧은 장면이 그녀에게 오래전 기억을 끌어냈는데요. 광숙은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모습, 어머니에게 조그만 사탕 하나를 사달라고 조르곤 했던 그때 자신을 떠올렸죠. 그 어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운함과 무력감, 그리고 늘 미소만 지으며 거절하던 어머니의 표정까지 떠올랐어요. 그래, 저 아이 얼마나 속상할까. 광숙은 손끝에서 멈췄던 막걸리 상자를 내려놓고는 눈앞에 진열된 곰 인형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진열대 위에서 풍성하게 앉아있는 커다란 인형을 집어든 그녀는 그대로 계산대로 향했어요. 이거 계산해주세요. 광숙은 짧게 말하며 인형을 카운터 앞에 내려놓았죠. 계산원이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는데요. 귀여운 걸 사시네요. 선물인가요? 광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먹먹한 마음을 감추려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저기 과일 코너에 할머니랑 아이가 나오면 건네주세요. 제가 줬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계산원은 그녀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억누르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광숙은 계산을 마치고 묵묵히 다시 막걸리 코너로 돌아가더니 일을 정리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트럭으로 향했는데요. 그녀 발걸음은 빨랐고 마음은 따뜻했어요. 몇 분 뒤 할머니와 손녀는 계산대에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손녀는 여전히 입을 삐죽이며 철없는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때 계산원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곰 인형을 꺼냈는데요. 이거 너 줄 선물이야. 손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정말요? 진짜 제 거예요? 손녀는 폴짝폴짝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인형을 품에 꼭 안더니 이내 환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거 누가 줬어요? 누가요? 손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죠.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계산원을 바라봤는데요. 아니, 이걸 대체 누가, 대체 왜? 어떤 분이 주고 가셨어요? 이름 밝히길 원치 않으셔서 그냥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요. 아이고,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계산원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죠. 그분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길 바라신다고. 손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할머니,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어. 진짜 있구나, 그렇지? 할머니는 인형을 안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손녀를 보며 울컥했는데요. 목이 메어 그녀는 입을 떼지도 못했죠. 눈가가 촉촉해졌고 숨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박정수는 광숙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납품처는 LX 호텔이었는데요. 객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년 손님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뛰쳐나왔죠. 누가 내 가방 만졌어? 도둑놈이야. 뭐야? 그의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는데요. 청소 직원 아줌마가 바닥을 닦다가 놀라서 물걸레를 놓쳤죠. 손님이 그녀를 노려보며 너지? 너 내 가방 왜 건드렸어? 아줌마는 당황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죠. 저는 짐 안 만졌어요. 거짓말 마.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그의 욕설이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아줌마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죠. 그녀는 손님 가방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는데 손님은 이미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붙였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막걸리 상자를 나르던 광숙이 이 소란을 들었는데요. 그녀는 상자를 내려놓고 상황을 살폈는데 손님 일행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저기요, 손님. 손님은 놀라 돌아보며 광숙을 쏘아봤어요. 뭐야, 너도 뭐, 왜 죄 없는 사람을 혼내세요? 당신 일행이 가방 가져가는 거 뻔히 봤는데 생사람 잡으면 어떡해요? 손님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뭐? 내 일행? 그는 복도 끝을 흘깃봤지만 이미 일행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아줌마는 광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안도했는데 광숙은 아줌마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내가 다 봤어요. 손님은 얼굴이 벌개져 우물쭈물했지만 사과 대신 뭐 그럼 됐지.
하며 퉁명스럽게 객실로 돌아갔죠. 청소 아줌마는 광숙에게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저런 싸가지 손님은 혼 좀 나봐야 해요. 이윽고 막걸리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그녀 뒷모습은 담담했지만 정의로운 외침은 복도의 여운을 남겼어요.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박정수는 동석과 광숙을 만나서 말했는데요. 내가 광숙 씨를 오해했어요. 광숙 씨 미안해요. 내가 본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한서방과의 결혼 축복해줄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한서방은 광숙 씨 행복하게 해줘야 해. 자네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네. 이렇게 광숙과 동석은 모두가 축하하는 재혼을 하게 됐으며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